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AI 초보자를 위한 재미니 활용 마스터 과정 강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AI, 특히 재미니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기술, 바로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한 슬라이드들이죠. 네, 맞습니다.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쓰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얻는 결과물의 수준이 정말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AI를 그냥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업무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똑똑한 조수로 만들고 싶으실 텐데요. 이 자료에 담긴 핵심 원칙과 방법들을 저희가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니를 내 손안의 비서처럼 부리는 비결 같이 알아보시죠. 자, 그럼 슬라이드 1페이지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1페이지는 강의 제목 페이지니까 넘어가고요. 바로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2페이지에서는 아마 이 강의에서 뭘 다룰지, 그러니까 학습 목표나 개요 같은 걸 제시하고 있을 거예요. 핵심은 역시 AI, 특히 제미니에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마스터하기. 이게 되겠죠. 네, 결국 AI랑 잘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3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네, 3페이지에서는 프롬프트의 기본 정의를 딱 짚어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프롬프트는 AI에게 내리는 명령 또는 요청사항이에요. 우리가 제미니 같은 AI 챗포창에 입력하는 모든 텍스트, 그게 바로 프롬프트인 셈이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관건이겠군요. 슬라이드에서는 이 점을 설명하려고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비유가 나오죠. 이게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서울 가자 이렇게 내비에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길 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서울에 얼마나 많은 곳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아, AI에게 보내는 프롬프트도 이와 같다는 거군요. 너무 막연하게 던지면 AI도 갈피를 못 잡고 좀 엉뚱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2 설릉역 1번 출구로 지금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줘. 이렇게 상세하게 요청하면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딱 안내해 주겠죠. 좋은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오해 없이 당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야 한다. 이걸 이 비유가 잘 보여주는 거죠. 결국 프롬프트는 AI와의 소통 언어이자 도구인 셈이네요. 이 도구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는지가 AI 활용 능력의 핵심이다.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비결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4페이지에서는 좋은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CRISP라는 약자를 쓰고 있네요. CRISP, 크리스프. 발음이 좀 재밌는데요.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이 4가지가 좋은 프롬프트의 핵심 재료다. 이런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CRISP는 각각 컨텍스트, 맥락, 롤, 역할, 인스트럭션, 지시, 그리고 스페시픽 앤 퍼소나, 구체성 및 결과물 형식 어조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이 4가지 요소를 프롬프트에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사실 이 원칙들이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AI가 사람처럼 문맥을 진짜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입력된 단어들이란 가장 확률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패턴을 찾아서 결과물을 그냥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RISP는 AI가 더 정확한 패턴을 찾도록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AI가 좀 더 똑똑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들이군요. 그럼 5페이지에서는 이 CRISP의 첫 2 요소, 맥락 컨텍스트하고 역할, 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네요. 네, 5페이지 내용을 보면 먼저 컨텍스트, 맥락, 이건 AI에게 충분한 배경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AI는 당신의 상황이나 의도를 미리 알지 못하니까 질문이나 요청과 관련된 배경, 목적,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냥 시장 분석 보고서 써줘.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음 분기 신제품 출시를 앞둔 IT 스타트업이다. 타겟 고객은 20대 대학생이고 경쟁사 대비 우리 제품의 강점을 부각하는 내용으로 시장 분석 보고서 초안 좀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맥락을 풍부하게 주는 거죠. 아, AI한테 상황 파악을 시키는 거군요. 네, 그럼 다음 롤 역할은 어떤가요? 이건 AI한테 특정 인물의 역할을 맡겨라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AI를 특정 역할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련한 마케팅 컨설턴트라던가 유머러스한 여행 블로거, 아니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과학 선생님 같은 역할을 부여하면 그 역할에 맞는 말투나 관점, 전문 지식 같은 걸 활용해서 답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배우한테 배역을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AI를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변신시키는 거군요. 그럼 이어서 6페이지에서는 CRISP의 나머지 두 요소, 지시 인스트럭션하고 구체성 페르소나, 스페시픽 앤 퍼소나를 다루겠군요. 네, 6페이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지시하는 인스트럭션, 지시, 그리고 결과물의 세부 사항을 지정하는 스페시픽 앤 퍼소나, 구체성 및 결과물 형식 어조. 이걸 강조합니다. 특히 지시가 중요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AI에게 원하는 작업, 예를 들어 요약, 분석, 비교, 생성, 번역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명확한 동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성 페르소나 부분은 결과물의 형식, 예를 들면 표로 달라, 목록으로 달라, 문단으로 써달라 이런 거나 아니면 분량, 단어 수나 문장 수 같은 거요. 그리고 어조까지 전문적으로 써달라, 친근하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지정하는 걸 의미하겠고요. 아, 디테일이 결과물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결과물의 세부 요구사항이랑 원하는 스타일을 명확히 할수록 AI는 당신의 기대에 더 정확하게 부응하는 결과물을 생성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500자 내외로 써줘,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설득력 있는 어조로 부탁해 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SP, 네 가지 원칙, 그러니까 맥락, 역할, 지시, 구체성, 페르소나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프롬프트 작성이 좀 더 체계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7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던 인스트럭션, 지시 부분 이걸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볼까요? 네, 7페이지는 I instruction, 명확하게 지시하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도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한 지시는 모호한 결과를 이어줍니다.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듯이 지시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나쁜 예시를 보니까 이 기사 내용 좀 정리해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상적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말 같은데 이게 왜 나쁜 예시일까요? 이 프롬프트의 문제는요, AI 입장에서 보면 정리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길게 요약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문단 요약인지, 핵심 문장 추출인지, 키워드 목록인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이런 걸 AI가 스스로 추측해야 하잖아요. 아, 네, 이러면 사용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요약이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이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AI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바라는 건 너무 막연한 기대다 이런 거네요. 그럼 좋은 예시는 어떤가요? 지시 아래에 첨부하는 신문 기사를 읽고 핵심 내용 3가지를 블랙 포인트 형식으로 요약해줘. 각 요약은 한 문장으로 끝나야 해. 와, 이건 정말 다르네요. 해야 할 일이 아주 명확하게 딱 제시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해야 할 작업, 핵심 내용 3가지 요약, 결과물의 형식, 블랙 포인트, 각 요약의 길이 제약, 한 문장,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지시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AI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단순히 뭘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핵심이군요. 지시가 상세할수록 결과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 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론은 어느 정도 익힌 것 같으니 8페이지에서는 아마 실제 적용 사례를 좀 보여주려 할 것 같은데요. 네, 8페이지는 아마 좋은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실제 비교 실습으로 넘어가기 위한 뭐랄까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론을 알았으니 실제 예시를 통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뭐 이런 취지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 9페이지에서 흥미로운 비교 실습이 진행됩니다. 좋습니다. 9페이지를 보죠. 비교 실습, 나쁜 프롬프트, vs 좋은 프롬프트라는 제목으로 여름 휴가 계획 짜기라는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다루고 있네요. 먼저 나쁜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 짜죠. 간결하긴 한데 이걸로는 제대로 된 계획을 받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이 프롬프트는 맥락, 컨텍스트하고 구체성, 스페시픽이 전혀 없어요. 누구랑 가는지, 언제 가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좋아하는지 등등 필수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AI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럼 AI는 어떤 답변을 줄까요? 슬라이드 설명을 보니까 전 세계 유명 휴양지, 하와이나 발리 같은 곳을 나열하거나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활동, 수영이나 독서 같은 거요. 이런 걸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딱히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니까 AI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니즈와는 거리가 먼, 그냥 하나마나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이번엔 CLISP 원칙이 잘 녹아든 좋은 프롬프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야, 이건 길이부터가 다르네요. 한번 읽어보죠. 역할, 당신은 한국 국내 여행 전문가입니다. 맥락 구체성, 저희는 20대 후반 커플이고 8월 초에 3박 4일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여름 휴가를 계획 중입니다. 예산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지시 결과물 형식, 위 조건에 맞는 여행지 3곳을 추천하고 각 여행지별로 추천 숙소 타입과 즐길 거리 2가지씩을 알려주세요. 답변은 표, 테이블 형식으로 보기 좋게 정리해주세요. 어떤가요? 나쁜 예시랑 비교했을 때 정보의 질이나 구체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이 프롬프트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CRISP 4가지 요소가 모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역할, 롤로 한국 국내 여행 전문가를 딱 지정했고 맥락, 컨텍스트로 20대 후반 커플, 8월 초 3박 4일 운전 가능, 1인당 예산 50만 원, 조용한 자연 선호 이런 상세한 정보를 다 제공했어요. 그리고 지시, 인스트럭션도 조건 맞는 여행지 3곳 추천, 각 장소별 숙소랑 즐길 거리 제시로 아주 분명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과물 형식, 스페시픽 앤 퍼소나로 표 형식 정리까지 요구했네요. 와. 네, 이렇게 CRISP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AI는 단순 정보 나열을 넘어서 훨씬 개인화되고 실용적인 답변을 제공할 가능성이 정말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주어진 조건에 딱 맞는 국내 여행지를 추천받고 관련 정보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표로 받아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좋은 프롬프트의 힘입니다. 정말 큰 차이네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AI가 그냥 단순 검색 엔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만을 위한 맞춤형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이 원칙들을 잘 숙지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 10페이지를 보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가 직접 해볼 만한 과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10페이지는 마무리 및 과제 안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좋은 프롬프트 작성의 핵심 원칙 CRISP,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컨텍스트, 맥락, 충분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라. 롤, 역할, AI에게 특정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라. 인스트럭션,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지시하라. 그리고 스페시픽 앤 퍼소나, 구체성 결과물 형식 및 어조, 결과물의 세부 형식과 원하는 톤 앤 매너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라. 이 4가지를 기억하고 프롬프트에 녹여내는 연습, 이게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이 4가지 요소를 항상 염두에 두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몇 번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AI와 소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도 직접 해보는 과제를 제안하고 있네요. 오늘 배운 CRISP 4가지 원칙을 모두 적용해서 자신만의 여름 휴가 계획이라는 주제로 최고의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제미니가 어떤 답변을 주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물을 다음 시간까지 분석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직접 부딪혀 보는 게 최고죠. 그렇습니다.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에 이 CRISP 원칙을 적용해보는 경험, 이게 실력 향상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혼자 떠나는 조용한 사찰 여행을 계획한다면 거기에 맞는 맥락과 역할, 지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아서 프롬프트를 작성해보고 제미니의 답변을 한번 평가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자료 1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미니 같은 AI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법, 특히 CRISP 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AI에게 좀 더 똑똑하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원칙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AI는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정말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질문하는가가 결국 어떤 답변을 얻는가를 결정한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마지막에는 다음 강의 예고도 있군요. 다음 강의에서는 제미니와 함께하는 글쓰기 마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쓰기에 AI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다룰 것 같아서 기대되는데요. 네, 글쓰기는 AI가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죠.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이메일 답장 쓰는 거, 블로그 포스팅, 심지어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다양한 글쓰기 작업에 제미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배운 프롬프트 작성 원칙이 글쓰기에서도 분명 빛을 발하겠죠. 흥미롭네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강의까지 이어서 학습하면 제미니 활용 능력이 확실히 향상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AI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요청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AI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훨씬 더 창의적이거나 좀 창신한 관점의 답변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싶다면 어떤 종류의 맥락, 컨텍스트와 롤, 역할을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AI에게 100년 후 미래에서 온 인류학자 역할을 부여하고 현재의 사회 문제를 진단하게 한다면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단순히 효율적인 답변을 얻는 것을 넘어서 AI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프롬프팅. 그것 또한 AI 활용의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